자, 이제 확률을 공부할 차례야. 여러분 중학교 때도 확률을 배웠죠? 확률. 동전을 던졌다.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뭘까? 그 결과가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나? 아니야.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그럼 경우의 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경우의 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어떤 상황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그럼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아빠 아니면 뒤니까 확률이 얼마야? 50% 2분의 1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게 확률이란 말이지. 그지? 응. 우리가 이제 확률을 다시 고등학교 와가지고 정리하면서 어떤 용어 같은 것 좀 제대로 한번 정의해 볼 것이고, 여러 가지 확률, 이 다음 시간 아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 전까지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한다고 그랬잖아. 확률. 표본 공간 혹은 전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어떤 내가 행위, 그 시행이라고, 시행?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 시행이라는 거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그거를 표본공간,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이게 시행이야. 시행,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뭐 있어? 육면체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성우야, 결과 6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 6가지 결과를 몽땅 하나의 집합에 다 때려 넣으면 그게 표본공간 혹은 전사건이라 부르는 거야. 여기서 사건이란 말 했지. 그지? 우리는 이제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시행은 뭐라고 했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행위 자체를 얘기했지. 그지? 뭐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게 다 시행이야. 오케이? 이 시행의 결과를 우리는 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집합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건은 그냥 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무슨 사건 그러면 무슨 집합 다 통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 말은 뭐야? 3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사건 A라고 한다면 집합으로 만들면 돼요. 3하고 6이 있겠지. 그지? 두 번째 사건 B는 짝수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짝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짝수만 다 모아. 2, 4, 6. 이런 내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집합이 있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사건. 사건은 뭐라고? 집합이야. 그 합사건은 뭔 것 같아? 합집합이야. 만약에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A 합사건 B라고 읽고 기호로는 합집합 똑같은 기호 쓰면 돼요. 그럼 얘랑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 2, 3, 4. 어떤 집합 안에서는 똑같은 원소 2번 써, 안 써? 안 써, 한 번밖에 안 써. 이게 합사건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는 교집합이라는 걸 배웠지. 교집합. 겹치는 부분. 근데 사건에서는 교사건 이렇게 안 하고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이 교집합이야. 곱사건. A 교집합 B. A 곱사건 B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는 뭐겠니? A 사건과 B 사건이 겹치는 거 찾으면 되는 걸까? 6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근원 사건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뭔가 좀 거대해 보이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 표본 공간이라는 말하고 근원 사건이하고 좀 헷갈려 해. 좀 달라. 표본 공간, 전 사건은 어땠어?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게 근원 사건? 아니, 전 사건, 표본 공간이었지. 그지? 근데 근원 사건이라 함은
이 어떤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 있잖아. 그거를 각각 최소 단위로 나눠 놓은 거야. 주사위 하나 던졌으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몇 개 있어? 6개, 1, 2, 3, 4, 5, 6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근원 사건 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들을 따로따로 부분처럼 만들어 놓은 거. 1, 2, 3 하나씩만 최소 결과 단위로서 따로 집합으로 분류해 놓은 거, 이게 근원 사건이야. 뭐라고? 어떤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최소 단위 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 오케이? 근원 사건. 그럼 근원 사건의 총 개수는 뭐랑 똑같아?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좀 두 번째 상황 만들어 볼게. 주사위만 던진 게 아니라 동전까지 하나 던졌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총 몇 가지가 있어?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면 12가지. 왜? 이거 6가지고 2가지니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곱의 법칙 배웠지, 그지? 연속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상황 곱한다. 그럼 얘를 나눠보면 앞면에 1, 앞면에 2, 앞면에 3, 뒷면에 5, 뒷면에 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앞면 나오는 거 6가지, 뒷면 나오는 거 6가지, 12가지. 그럼 이때 근원 사건은 뭘 것 같아? 얘도 12개가 되는 거야. 어떻게? 앞면 하나를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야. H2 해가지고 테일의 6번째 거까지. 오케이?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이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 그래서 조심해라. 자, 그럼 배반 사건. 이 용어 자체가 어때? 배반. 친해 보이지 않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얘기냐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는 게 배반이에요. 즉, 곱사건이 공사건. 공사건이란 말 나왔어요. 써버릴까? 공사건. 공사건. 공집합하고 똑같은 말이야. 공사건. 기호도 똑같아. 파이.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게 공사건. 배반 사건은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것,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배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다음 여사건. 이것도 우리가 용어가 익숙해. 집합에서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뭐였어? 반대되는 거, 그지?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의 여사건은 그거 아닌 나머지 전부.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3, 6이 있다. 그럼 A의 여사건은 기호도 똑같아. 여집합이야. 원소로서는 1, 2, 4, 5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안 한 거 있나? 용어 정리 이제 다 한 거 같아. 그래도 확인. 다 했어. 자, 기본적인 용어 정리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지워도 되니? 예를 든 거 뭐 필요하시면 한번 좀 적어두시고, 귀찮으면 사진 찍어두시고, 이해됐으면 넘어갈게요. 지운다. 잘 보고 있니, 서희? 서희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죠. 간만에 촬영하니까 낯서네, 이거. 줌 수업할 때는 그 줌 프로그램을 써야 돼가지고 이게 촬영이 안 돼요. 거기 화질은 엄청 구리거든. 그래서 촬영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었지. 너 있을 때도 했었죠, 그죠? 올려놔야지. 오랜만에 업데이트 해야지, 유튜버. 들어가 봤나? 한 번도 안 들어갔어? 3개월 전쯤에 들어갔어? 아, 너는 이번에 수업 듣느라고 들어갔었구나. 동영상 촬영. 옛날에 찍은 거를 봐야 돼. 그때는 안 했어. 아, 네가 있었어, 거기? 그 화면에? 너 배웠었던 거야, 그거 다? 바보. 자, 확률의 성질.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할까요? 기본 성질.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것 뿐이니까 기본 성질이야.
자, 너네 확률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혹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반드시 아니,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뭐라고 했어? 공사건이라고 했지, 그지? 어? 그럼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 그쵸? P, probability, 예, 확률의 기호야. 만약에 공사건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0이 돼. 그러면은 P 전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 1 되겠죠. 무조건 발생한 사건은 1. 따라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그 확률은 항상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겠다. 0과 1 사이에 있어야겠다. 이게 음수가 나오거나 1보다 커지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0,000%, 200% 그럼 미친 바보 같은 놈들이야. 이게 우리가 관용적으로는 쓰지만 수학적으로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야. 알겠어? 마이너스 100% 이런 건 없는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합의 법칙, 합사건의 확률, 합의 법칙. 만약에 확률 중에서 A 합사건 B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너네 만약에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겹치는 부분 한번 빼줬지. 중복되게 더해졌으니까. 그치? 똑같아. 확률에서도. 합사건의 확률 1을 한다면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빼기 겹치는 사건의 확률을 빼면 이게 합사건의 확률이야. 어? 근데 만약 A와 B 사건이 서로 배반인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A 사건과 B 사건 합사건의 확률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빼기 0이니까 필요 없는 거라고. 이해돼? 여사건의 확률. 익히 알다시피 우리는 여사건이 뭔지 정리해봤다. A라는 사건이 PA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A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야. 당연히 A가 아닌 것들은 다 A 여사건에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P, A 더하기 P, A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 PS. 그러니까 즉 전체 확률 1 되겠죠, 그죠? 아하. 그럼 내가 만약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껄끄러워. 많아.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근데 A 여사건의 확률은 되게 조금이야. 구하기 쉬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전체 확률에서 그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 뭐 당연한 얘기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았어요. 자, 기본 정리. 여사건의 확률까지 다 공부를 해버렸네. 그럼 거기 있는 기본 문제 있잖아. 35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10분 드릴게요.